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은 원래 3시 20분쯤 시작하는데 오늘 청문회 일정 때문에요. 당겨서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본방에서 모셨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어떤 뜨거운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전 국회의원 중에 가장 바쁜 자리 맞죠? 그렇죠. 당 대표는 예. 좀 이렇게 이제 그 그렇죠? 뭐 행사 축사하거나 예. 그 큰 틀의 여러 가지 뭐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립하는 자리고요. 예. 원내대표는 협상도 하고 예. 투쟁도 해야 되고 예. 또 의원들 의견 수립하기 위해서 수시로 회의도 해야 되고 예. 월화수목금 하루도 회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20일 채우고 그만두시죠? 왜 이렇게 약간 일찍 그만두셨어요? 4월 말까지 임기인데요. 이제 대통령 기사로 바뀌고 새로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어서 제가 4월 말까지 하고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이게 선출직이란 말이죠. 예. 그냥 임명제가 아니고 예. 투표를 해야 되니까 선거운동을 한 열흘 보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권 인수인계 시기에 특히 얘가 아주 지금도 뭐 검수완박 때문에 예. 난리법석이 나 있는데 이런 현안들이 전국 그 과도기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다가 내부 예. 선거에 들어가 예. 버리면 이 동력이 떨어지고 예. 또 이게 서로 간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예. 세수는 세 부대 담는 게 아하. 좋겠다 싶어서 조금 일찍 그만뒀죠. 근데 섭섭하시죠? 그만둘 때는 아유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또 마치고 나서 보니까 좀 마음도 좀 이렇게 답답하기도 좀 그런데요. 답답한 건 뭐 어떤 거? 싹 잘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뭐 자꾸 삐그덕 하니까. 예. 근데 이거 지금 제대로 되는 거 맞죠? 이게 아니 제 화면에 다른 게 나와서 이게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아주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서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여태 뭐 하다가 민주당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이 어떤 풍파를 만드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는데 공감이 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검찰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어떤 권력이나 통제받아야 된다는 거. 전 거기 100%는 공감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이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뭐가 좀 궁금하냐 하면 당선인께서 만드신 어떤 공약이나 국민의힘의 안이나 어떤 이 민주당의 법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자 그러는데 검찰 권력 자체는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여기에 궁금함을 가진 국민들도 많습니다. 검찰 권력의 비대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아왔던 국민들은 그렇다면 검찰은 뭘로 통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별로 없다. 국민의힘의 안에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오히려 지금 상태는요. 예. 이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검찰 권력을 다 뺏겼죠. 예. 2년 전에 법을 고쳐서 작년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요. 예.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예. 직접 수사권 6개 범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자, 뭐 선거범죄, 뭐 부패범죄, 그렇습니다. 경제범죄, 예. 방산비리, 대형 예. 참사 이렇게 6개 범죄밖에 없는데요. 예. 이 6개 범죄에 한정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시행한 지. 예. 그 1년 사이에 이 6개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1년 없었습니다. 사이에요. 단 예, 하나도 예, 없었습니다. 예. 과거의 모든 것에 다 권한을 갖고 있을 예. 때 그때 비대했던 상태하고는 이 천양기차로 달라져 있어요. 예. 1년 시행 사이에 오히려 나빠진 건 뭐냐. 경찰에 뭐 사건을 막 넘겨놨는데 예. 경찰이 사건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일도 분명히 있죠. 예. 국민들은 오히려 더 사건 처리가 안 돼서 민원만 예.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손을 대야 된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그럼 예. 보완할 거냐.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어떻게 입을 회복하게 할 거냐.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더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경찰 힘을 더 얹어준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1년 사이에 뭐 더 특별히 문제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검찰 개혁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경찰이 권한이 더 커진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릴 것이냐 하고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단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예. 검찰은 뭐 여러 가지 통제 장치들 지금 말은 한다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했는데 잘 그것도 저는 못마땅합니다만 예. 경찰 제대로 권력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비대해졌습니다. 예. 불송치권이라 해가지고요. 예. 자기가 수사해 본 다음에 이거 죄 안 된다고 끄덕여버리면 아무도 이 제기 못합니다. 예.
경찰이 덮어버리면 아무도 그걸 왜 문제됐냐고 제기를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누가 백 써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대표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어떤 많은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쳐도 그동안 그 검찰이 비판받는 것이 기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검찰이 그래서 누군가를 봐주고 싶으면은 기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혹은 기소를 안 하거나 혹은 수사를 좀 부실하게 해가지고 넘겨버린 거나 재판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어떤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다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 검찰이 기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은 봐줘야겠다 할 때 수사를 제대로 안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지금 이 기소 수사의 분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경찰도 쳐다보고 있고 공수처도 쳐다보고 있고 서로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면 보안 수사도 지시할 수 있고 검찰이 서로 통제를 많이 하게 할수록 이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돼가지 않겠느냐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꾸로 수사기관이 많아지면 국민들은 피곤해집니다. 예. 우리가 뭐 이상적인 모델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견제한다고 만들어 그렇죠. 놓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 조건 매부 좋다고요. 거꾸로 국민에게 더 많은 촉수를 들여댈 수가 있죠. 뭐 수십만 명, 가령 수사하는 인력이 10,000명인가 하고 10만 명인가 하고 10만 명이 또 10배로 더 국민들은 피곤한 거죠. 아니 뭐 아무거나 와서 뒤를 조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찰공화국 되잖아요. 만약 그런 식이라 그러면 경찰을 한번 100만 명만 만들어 놓죠. 뭐. 아니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은 그 조직이 완전한 조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도 견제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된다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통제할 수단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공수처에서 수능 틀입니다. 완전히 권력이 주구가 돼가지고요. 조지라면 조지고 봐주라면 봐주고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저는 무능이 문제가 됐죠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아마추어라면서요. 무능하면 용감하지라도 말든지 무능한데 용감합니다. 제가 안 되는 것도 제가 되게 만들려고 앞서 나갔다가 털통 나가지고 철수도 하고요. 지금 하나 기소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김웅 의원 뭐 손 무슨 검사인가요? 손준서 검사인가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안 된다고 기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불기소 결정 안 합니다. 기소할까 말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 수렁틀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정권이 해놓은 그 계획이라는 게 이 모양입니다. 검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기소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근데 제대로 활성화 안 됐죠. 그런데 심지어 기소위원회, 심의위원회 하라고 했는데도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있던 제도인데도 그것도 활용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검찰 독립을 독립적으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그 당선인께서 그 공약하시듯이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악용됐다고 보시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거꾸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어떤 그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왼 처음에 만들어졌다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검찰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면 검찰이 누군가를 봐주기로 하고 수사를 안 한다거나 수사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누가 검찰을 통제하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뭐 검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쁘게 하는 것에 제가 안 되는 걸 막 제가 되게 할 때 제가 한다 이렇게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권력자가 지 입맛에 안 들 때 입맛에 든 대로 해라고 지냈기 때문에 아이디어란 제도대로 안 돌아간다. 모든 권력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를 예상하고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들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권력들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자. 그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령 기소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더 우리가 강화하고 권한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수사 지연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동안에도 그런 제도는 있었는데 검찰의 권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그게 안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동안 제도를 좀 잘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우려를 하는 분들은 제대로 있던 제도를 잘하면 되지 않다니 이거 가지고는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판적인 분들은. 그래서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드는 제도가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중재법 가짜뉴스가 워낙 횡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내면 왕창 벌금 매기고 아예 뭐 심지어 문 닫게 하겠다. 이게 언론중재법을 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언론 다 문 닫게 하는 그게 능사냐?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제도는 없으나.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지금 아직 6개 범죄 외에는 다 통제를 해놓고 그 6개 범죄에 대해서 통제된 상태에서 특별히 지금 문제된 것이 아직 없으니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건 경찰적인 활동이 심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 기소권과 공소권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있을 때 생기는 폐단도 어떻게 할 거냐? 영국은 같이 행사한단 말이죠. SFO라고요. 같이 행사하거든요. 미국도 같이 행사합니다. 미국도 검사 수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경우에. 지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지휘도 다 근데 합니다.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과연 그 나라는 어떤 검찰의 통제 기구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 지방검찰청이 수사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직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표로서 심판을 받으면은 그게 통제권이 되는데 그런 어떤 수사 기소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검찰 권력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수단으로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있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여야가 따로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냐 아니라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SFO는 임명합니다.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일체요. 공수처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도요. 그러니까 그걸 임명하느냐 아니냐 문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통제 수단이 됩니다만 거꾸로 임명제를 할 경우에 과연 그러면 적합하게 권한을 행사할 거냐.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계속 선출되기 위해서 아니 그 포퓰리즘 방식으로 자기에게 뭐 투표 유리하다 그러면 그런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선출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도가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제도가 완벽하다 어떤 한 제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겁니다. 문제는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의 문화. 민주주의 방식, 미국 대통령제는 잘 돌아가는데 왜 필리핀 대통령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독재가 됩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제도가 잘못됐다. 완벽한 제도가 어차피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하느냐.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신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대표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제도 상관없이 똑바로 하면 되면 뭐하러 정치를 해서 입법을 하고 합니까? 제도를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제도가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은 가능한 한 거기 접근하려고 자꾸 수선하고 만지고 또 보완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가 예를 들어서 제도가 없이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간이 똑바로 되면 된다는 말씀하시면 입법기관이 뭐하러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독재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주의 투표하거든요. 러시아 그냥 실제로 민주주의 투표합니다. 근데 독재 권력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다. 물론 제도의 러시아 제도도 그럼 고쳐야죠. 러시아 제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고쳐 나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거 논의하지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니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그거 제도 논의하자고요. 사법개혁특위 구성하자고요. 아니 하자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 달 사이에 해치운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지 말라? 이거?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뭐하고 지금 갑자기 여기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늘 여기서도 그러나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우려, 독점적 우려, 통제 수단 이거에 대해서는 여구 야구 없이 한번 좀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논의하자는 거죠. 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근데 국민의힘은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해서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 찬성한다 그래서 약간 요 기류가 바뀌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것이 아니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것만이 분리하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같이 있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조화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분리하는 것이 분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면 벌써 분리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뭐 근데 벌써 분리했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검찰이 너무 세서 그걸 여태 못 고쳤다 이건 이런 아니고요. 시각도 이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저 울산 선거 사건도 제가 당사자니까 말씀드리면 사건 기록이 수십만 페이지가 됩니다. 예. 어떤 경우는 보니까 사법적 평가만 예. 자기들이 뭐 떠들었던 건 1톤 트럭 한 트럭도 된대요. 1톤 트럭 한 트럭 수사를 했다. 예. 그런 다음에 기소할지 여부는 서류 넘겨주고 당신이 예. 판단해라. 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서류 뒤져보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검찰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대표님 사례처럼 제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예를 들어서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수사 자체를 부실하게 해버리고 기소는 뭐 여기서 똑같이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이럴 때 그런 것들 물론 대표님은 그런 어떤 그런 상황까지 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일들이 워낙 과거에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난 1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권력을 그거는 또, 예.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문제하고는 예. 별개로요. 예. 수사기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수사권 기소권 검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울산 경찰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울산 경찰이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온갖 공작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악자까지 기소한다고 끝까지 예. 2년 동안을 뒤졌습니다. 예. 저 주변을요. 예. 아니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근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안 했죠 결국? 아니 결국 불기소했죠. 그렇죠. 했죠. 그럼 불기소했죠. 불기소하고 거꾸로 예. 저쪽으로 기소를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검찰이 통제를 했지 근데 않았습니까? 잘못된 수사를. 거꾸로 보십시오. 예, 그러면 그 수사는 검찰이 했습니다. 예, 예. 그럼 경찰이 경찰의 개입 사건, 예, 예. 청와대 선거 예, 예. 함명 사건 예. 수사를 검찰이 했거든요. 예. 그럼 그 수사는 경찰이 하라고 할까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보고 기소를 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서 어떤 완벽한 제도 그리고 경찰을 또 어떻게 또 100% 경찰이 또 실력이 없다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검찰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수사는 이쪽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공수처도 저는 무능한 게 문제지 생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왜냐하면 저는 전혀 생각이 그렇지 예, 않습니다. 예. 생긴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봐봐. 그럼 공수처가 왜냐하면 검찰이 뭔가 잘못하면 아 나를 들여다보러 누군가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러니까 국민 아까 대표님께서는 국민들이 이 수사한 저 수사기가 막 달려들면 피곤하죠 국민들 입장에 그러나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하는 게 견제가 분명히 권력이 나눠질수록 부패의 가능성이 적어지는 건 분명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입법, 사법, 행정도 분리해놓고 권한도 분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하려면 예.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제도가 문제입니다. 예. 그게 뭐 저기 그 무능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유능했으면 더 위험했습니다. 예. 그 무능하니까 사고를 못 친 거지. 왜냐? 예. 임명을 권력자가 하니까. 예. 공수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대표님? 그러니까 한다면 예. 그 책임자를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각 기관의 사정기관의 책임자를 정치권이 개입해가지고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는. 그러면 누가 뽑아야 되나요? 그 예를 들어 결국 그러니까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 할 것이냐.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겁니다. 그렇다고 예. 해서 뭐 투표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투표한다는 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 논의들을 한다면 그걸 하자 이거죠. 예. 공수처는 지금 그 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임명했잖아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상태에서 예. 법을 엉터리로 패스트를 통과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거든요. 예. 근데 그 법대로 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또 그걸 자기 셀프 또 그래서요.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어떤 그런 부분이야말로 그럼 공수처를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고 이 권력기관이 비대화될 때 그거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렇게 왜 여쭤보냐면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권력기관으로서 공고히 해짐으로써 지난 몇십 년 동안 문제가 있다는데 별로 바뀐 게 한 몇십 년 동안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뭔가를 바꿔봐야 된다는 논의가 나온 건 분명한 사실 같은데요. 그게 검찰이 절대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도. 예. 절대선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위험하죠. 그래서, 네. 검찰도 위험하고 경찰도 위험하고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안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도 견제를 받아야 되고 검찰도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견제 수단이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실질적이어야 되는데 아까 뭐 수사 기소 분리 그런 위원회 지금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선의만 믿고 가만 놔두기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래되지는 예. 않았고요. 예. 수사심의위원회, 기소심의위원회는 오래되지는 예, 근데 아닙니다. 제가 예. 여쭤보는 건 누군가의 선의만 믿고 똑바로 선의만 믿고 하면 안 되죠. 민주주의는 선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도는 그렇습니다. 선의랄 것도 그래서 제가 필요 여쭤보는 게 바로 없죠. 그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기 공수처도 때문에 유능한 믿어요. 사람이 있어서 검찰이 뭔가 잘못하면 수사해서 제어하고
여기도 유능한 사람이 경찰도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검찰이 뭔가를 수사할 일을 안 하고 하면 제어하고 검찰도 경찰이 엉뚱한 수사를 하면 기소권을 통해서 기소를 안 하거나 보안 수사를 지시하고 이런 어떤 분리 체계가 단단해야지 한 권력기관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그건 자명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권력은 찢어놔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요? 그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수사 기소권 분리도 애초에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방법 이 방법 해봐도 안 되고 저 방법 해봐도 안 되니까. 거꾸로요. 그래서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놓으면 그거는 그렇게 되어 보여요. 예. 그런데 그래 되면 누가 좋으냐? 지능범죄자는 좋아집니다. 뭐 증권범죄, 금융범죄 아주 교묘한 지능범죄자들은 완전히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요. 수사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건 기록이 예. 1톤 트럭 되는데 서류 넘겨준 다음에 그렇습니다. 당신 이거 읽어보시오. 기소할지 정하시 하면 아니 첫 페이지 그 1톤 트럭 언제 읽어봅니까? 제가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그 부분 동감하는 게 경찰의 능력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경찰이 늘리기가 이게 예. 경찰만의 문제는 예. 아니고요. 경찰이 수사하든 검찰이 수사하든 마찬가지인데요. 예. 수사한 사람하고 기소를 100%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예. 좋아지는 것은 지능범죄만 좋아집니다. 근데 대형 범죄자만 좋아집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하는 나라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무슨 거의 없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그래서 예. 제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주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인데도 예. 영국의 경우에도 그래서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되도록 SF라는 예. 그 기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몇십 년 우리 됐습니다. 중수청에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예. 중수청이라 이름만 갖고 내용이 다른데 중수청이 이름을 갖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지금 이제 야당이 되는데요. 야당이 되고 근데 다수당인데 제가 지금 여쭤본 그런 방안. 그러니까 검찰의 통제가 문제면 지금 어차피 이제 법은 통과됐고 소수파니까 뭔가 법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실 수밖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답답한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수적으로 밀려서 법은 민주당 좋은 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이란 것이 우리는 검찰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법안을 저쪽에서 안 받으면 이상하지 않느냐는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잘하면 된다는 얘기하면 천만에요. 제가 언제 사람이 잘하면 아니 사람이 잘하면 된다. 너 천만의 말씀. 내가 사람이 잘하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사람이 잘못하면 엉망이 되니까 사람이 잘해야 되죠.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못된 마음 먹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10명 순경이 한 명이 도둑 못 잡는다는데 도둑질 하려면 안 되죠.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제도는 안 맞다 흐트립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람만 잘 되면 제도가 필요 없다.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아니죠. 누가 그래서요.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이제 법은 통과되고 시행이 되는데요.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권력에 대한 또 우려를 가진 분도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 같으면 국민의힘에서 말입니다. 검찰 권력은 실질적으로 여태껏 이렇게 통제가 미흡했던 부분 이렇게 통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시면 또 법을 못 바꾸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에서 만약 그 설득에 이기시면은. 근데 제가 아까 우려했듯이 제 시각이 꼭 다수의 시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영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데 어떤 대안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검경 수사권이 분리된 지 1년 이제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 때문에 폐단이 된 것이 막 확연하게 드러났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바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시행을 봐야 되겠죠.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억이 나서 제가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말씀 더 드릴게요. 보세요. 거기다가 뭐 이런 겁니다. 그게 하도 거기다가 이게 안건 그런 논의를 하라고 안건 조정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90일 동안 거기에 대해서 안건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90일 동안 공청회도 하고요. 국민 여론도 듣고요. 여야 협의도 하고요. 필요한 전문가들 토론도 하고요. 90일 동안 하라는데 17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자 안건 조정이 하자 17분 만에 처리하고요. 그걸 자기들이 돌격부대 해놓고 대선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보름 만에 통과시켰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 지난 1년 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제가 딱 기억이 나서요.
검찰 술자리 99만 원 이런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검찰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소 수사를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뭐냐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아무 죄가 없다고 근데 99만 원으로 나눠가지고 전부 그러니까 뭔 사건 얘기하는 말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검찰 그 접대 예. 접대해가지고 뭐 기소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 n분질로 나눠가지고 뭐는 빼고 뭐는 빼서 딱 그 99만 원에 딱 맞춰가지고 기소 안 한 거. 전 그 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예. 엉터리 뭐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면 되잖아요. 공수처가 그거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수처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요? 그러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공수처를 왜 만들었냐? 예. 아니 현 권력 권한을 강화하고 상대방을 숙청하기 위해서만 제1호 압수수색을 우리 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직 기소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마는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거는. 말씀드리는 예. 것입니다. 실제로 논란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당장 성남지청 예. 검사 그 차장검사 예. 성남 FC 관련해서 이재명 그 성남 FC에서 후원금 받았다. 예. 40억 받았는데 그 업체가 뭐 몇천억 8천억 뭐 이익을 받다 하더라. 예. 예. 그거 뇌물 아니냐. 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사하자 그랬는데 성남지청장 그 뭐 박문가요? 그 사람이 수사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표까지 내겠다 그 그러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마음대로 말씀 이런 못하게 겁니다. 하려면, 예. 결국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그 지금 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 검찰총장이 뭐합니까? 그 수사하라고 지시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그거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 그동안 수사지휘권 그렇게 잘 발동하더니 박범계 장관 뭐해요? 그 수사하라고 지시해야죠. 예. 안 하잖아요. 예.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유불리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게 어떤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되실 분들도 비슷한 어떤 사안은 많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양쪽이다. 그렇다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고 지금 드신 사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례 똑같이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또 봐주고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니까요 서로가. 그것도 황당합니다. 근데 그것도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하니까 그렇다면 그게 다 검찰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검찰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그런 걸 마음대로 못하게 봐주고 싶은 사람을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봐주고 싶은 사람을 그냥 봐주고 싶다고 봐주지 못하는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이렇게 방향이 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당신들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다 했다고 정권 바뀌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 대화가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김건희 여사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윤석열이 쫓겨났습니다. 검찰총장에서 사실상 쫓겨났죠. 뭐 정직 이래가지고 징계를 한 거니까 역사상 처음인데요.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팀 최고 책임자는 쫓아내자고 앞장섰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범죄가 단서가 있었으면 그거 왜 수사 안 했겠어요? 봐주려고 했다고요. 아니, 그 자기가 쫓아낸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자기 목이 달랑달랑한데 봐주려고 했다고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럼 말씀, 또 말씀 제가 더 드릴게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지금 여기 구체적인 혐의.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직무유기다. 검사가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도를 안 된다 했는데 민주당이 만들어 그 제도를 왜 만들었냐. 자기들한테 불리한 걸 수사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놨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도의 통제를 위한 것이, 수사권의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 입맛에 맞도록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으라고 만들어놨으니, 그러니까 이건 덮으라고 까라고 뭐 시킨 대로 깔아야 되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공방,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님조차도 저쪽 좋은 식으로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 민주당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제도들을 알고 보니까 그것도 작동이 안 되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동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전 세계 사례를 봐도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전 세계 다 따라했겠죠. 우리나라 법은 독일법을 주로 받았는데 독일에도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검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사 기소권을 단순 나열로 그러면 제 보기에 논의가 접근이 안 돼. 제가 아까 초점은 독일의 경우는 수사 인력을 안 준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무슨 얘기냐면 말로만 수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이 돼버린다. 뭐 이런 어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반론이 있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그래서 어떤 이 법에 반대를 하시면 제가 답답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저쪽이 다수파니까 다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들을 설득하실 때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금 한 꽤 많은 다수는 그래서 검찰 권력에 비대화도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명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예. 경찰도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경찰뿐에 왜냐하면 경찰도 그동안의 과거 역사 때문에 검찰 권력의 비대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권력자들이나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검찰이 무서워 보이지만 일반 서민들한테는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무섭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하여튼 누가 어떤 권력의 비대화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자 우리가 쟤네들 아는 이건데 그 국민들은 검찰 권력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권력이나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도 우려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검찰 권력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우리의 안은 이건데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이 설득이 되면 지금 그 우려하신다는 저 법을 바꾸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지 그 정치적 공세로 저놈들 지들 잘못한 것만 감추려고 저렇게 법을 바꾼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왜냐하면 여야 지지도가 거의 대선 보면 거의 막 팽팽하게 50대 50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 공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제가 보기엔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이거라는 대안을 딱 떨어지게 내놓으시면 저는 설득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경찰이 비대화는 우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양쪽 다 정치 공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기가 싫은 귀찮고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서 얼마든지 조근조근 논의하면은 문제는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 말씀 잘 알겠는데 이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완벽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완벽한 제도가 있으면 벌써 다 진행돼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 나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이 나라는 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예. 그건 필요하면 논의를 해야죠. 그렇게 민주당이 뭐 검찰 개혁이 지상 과제라고 5년 동안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개혁해놓고 보니까 제도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다 터놓고 얘기하자 이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정기관, 수사기관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논의를 하자 이거죠. 예. 우리가 뭐 완벽한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벌써 다 했겠죠. 예. 전 세계가 다 따라했을 겁니다. 예. 그런 제도가 어디 아이디어란 제도가 어디 근데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면 왜 민주당 사람들은 저럴까를 이렇게 쳐다보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주장은 그거였다. 저쪽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해. 저쪽은 이미 검찰 권력을 견제할 생각이 없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안 시키면 집권당이 바뀌고 나선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건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으로서는 그런 위기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위기감을 가지죠? 아니야. 왜냐하면 왜 위기감? 저는 그 위기감을 왜 가지는지 저쪽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겁니다. 이쪽은 위기감을 가지는 건 자기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폐 수사를 한다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이쪽의 어떤 정치적 대결로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쪽은 말도 안 돼 서로 이렇게 싸우니까 제가 보기엔 왜 위기감을 가는 순수한 의미를 얘를 믿고 거꾸로 보세요. 우리가 집권했던 시절에 아니 그냥 없는 죄 뒤집어 씌운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그거는 지금 사법농단을 해가지고요. 예. 기소행금 마구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양쪽을 듣지 않습니까? 민주당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그 어떤 그 한 가족을 도륙시키는 수사가 과연 그게 정당한 수사였냐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럼 또 이쪽에 또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가족 도륙이고 최순실 수사는 그럼 한 가족 도륙 안 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치적 공방을 계속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조국 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제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악감정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이 초창기에 뭐 잘못했다. 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시인할게라고 했으면 이렇게 사태가 안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꾸 국민들 분노를 자꾸 일으키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니까 더 문제가 커진 거죠. 검찰 얘기는 대표님 말씀이나 제가 여쭤볼 건 다 여쭤본 것 같은데 대략 논리를. 근데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언제 넘어갈까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청문 과정 여쭤봤는데 조국 얘기가 나와서 딱 거기에 물린 거예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과연 정서가 괜찮을까요? 제가 왜냐하면 보도되는 것만 이렇게 들으면은 자기가 병원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아들 딸 다 편입하고 그러니까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뭐 갓끈을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 갓끈이 저쪽에서 풀어졌는데 오얏나무 앞으로 간 꼴이에요 다. 왜냐하면 높으신 그 갓끈을 우연히 매도 옛날엔 그걸 경계하라 그랬는데 저쪽 저수지에서 갓끈이 풀어졌는데 오얏나무 밑으로 들고 가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 오얏나무 밑으로 자꾸 가지? 그게 편입이에요 자식들.
자식들 둘이 다 높은 직위에 또 편입을 하고 논문 공저자가 심사를 하고 이런 게 국민 정서에 아까 조국 전 장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그렇게 케이스가 다르게 조국은 조국이건 이거 이렇게 느낄까요 국민들이? 저는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정서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만두면 된다. 아니, 그 말씀이신가요?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호영 후보자도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하냐? 아까 제가 좀 전에 거기서 스튜디오에서 그거는 김인철 후보자. 아니 정호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대표님도 그 생각이시군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다 해놓고 그 예스 대답 안 되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예.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들이 있는 거 보면 본인 설명을 들어보면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글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는 우리가 이제 청문회 진행되고 있으니까 청문회를 다 거쳐보고 본인 혐의도 들어보고 또 여야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질문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명되는지 보고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지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니까 좀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도 아마 근데 뭐 제가 말씀하시기 약간 곤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갔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근데 뭐 사람마다 똑같이 행동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내 행동의 기준을 이랬으니까 당신도 이러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 제가 뭐 그렇습니다. 대표님 뭐 그런 말씀하니까 제가 대표님 개인이라는 어떤 그에 대해서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상당 부분은 과거 정권의 내로남불 때문에 어떤 그 국민들이 돌아섰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장관 청문회 이렇게 보면은 과연 그 기준이 그 비판하시는 것만큼 강한 기준을 지금 인사나 지금 어떤 후보자들에게 들이대고 있는가? 그러니까 잣대가 다를 때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잣대가 다른 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맨 처음에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금 경우에도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 정호영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뭐가 기준이 뭐가 달라졌죠? 정호영은 그런 기준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내로남불 발언을 했네요 이 자리에서. 정호영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까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너무 어떤 민감한 주제만 여쭤본 것 같아서 좀 편안한 말씀 몇 가지 여쭤보고 시간도 좀 길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정권 곧 출범하는데요. 가장 이거는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랑 집권당으로서 이건 좀 지금 어떤 행정부 쪽에 우려가 된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올해 정치를 하셨으니까. 대표님.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청와대 권력이 너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그 부속실의 권한이 행정각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행정부 장관이 누군지는 유명무실하고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형국으로 갔다. 비서실장이 당장 그야말로 학생운동 무슨 이렇게 하던 그야말로 행정하고 아무 관계없는 정치인이 들어앉았죠. 임종석 비서실장이요. 그 후에 비실장도 노영미 실장과 연결되면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완전히 어떤 이념의 어떤 서클들로 장악되었다. 그래서 까라면 까는 방식으로 했다. 울산 선거 사건도 대표적인데요. 그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백원우 씨가 있었습니다. 백원우 씨가 민정비서관이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쪽 운동권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울산 사건을 이거 수사해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게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반부패 비서관 했던 사람이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청와대가 자신들의 정책 목적을 악용하기 위해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행정 권한을 다 남용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 만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대통령 비서실 구조가 굉장히 지금 실무형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굉장히 실무형으로 됐습니다. 정치권 인사는 거의 자기 비서실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진복 정무비서관, 정무수석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뭐 정무수석 자리라고 하는 특수한 성격이 있어 그런 것이고요. 그런 거 보면 매우 이제 좀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서진 각부의 권한이 사실 비서진 줄이는 것만으로 대표님 말씀하신 권력의 이양 이런 게 아니 행정 각부의 권한을 줘야죠. 예. 행정 그거에 대한 장관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그건 의지의 부분인가요? 아니면 약간 더 그건 대통령 저 의지의 문제. 의지의 현재도 부분.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도 장관이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관은 차관급이고 예. 장관은 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이 실제 예. 장관급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청와대 행정관이가 선임 행정관이라는 예. 사람이요. 그 육군 참모총장을 나오라 그랬습니다. 예. 인사안 들고 그 앞에 육군 참모총장 그 사무실 근처에 가서 앞에 카페에 나오라 인사안 들고서 이렇게 행정관이가 선임 행정관이 예. 같으면 그게 뭐 부처로 가면 국장이나 과장급 될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 참모총장 장관급을 나오라 그래서 인사를 들여다보다는 그게 육군 참모총장이 쫄쫄 갔답니다. 세상에. 아유 그 별이 참 부끄러워서 나 정말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이 청와대 권력이 완전히 행정각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각부가 제대로 된 전문성을 발휘 못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행정각부에 과감히 그 어떤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민정수석도 없애겠다는 것이 예. 사실은 그거하고 관계 있는 이거는 것이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권당의 경우에는 과거 집권당과 무엇이 달라진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예. 모든 걸 관치금융, 예. 관치경제 그거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장 경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 부동산 정책, 뭐 그 금융 정책 모든 정책을 다 관이 개입해가지고 예. 뭐 입법도 막 그냥 뭐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걸 막 그냥 시장 반시장주의자로 막 강제를 하고요. 예. 민간 투자에 대해서도 사실 뭐 대표님 말씀 듣고 정리하려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게 네.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3법이나 이 규제 대폭 완화 이게 공약상의 방향이었던 거 맞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집권해 보니까 부동산 가격 들썩하니까 주춤하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 3법,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또 입법 과제이기도 하고요. 어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이게 부동산 값이 일단 팩트는 좀 들썩거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새 정부로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우려가 예. 되죠. 이런 겁니다. 제도를 한번 잘못 설계해서 적용시켜 나면 그걸 제로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집값이 올라갔다 해서 갑자기 5가 하던 게 8억 되는데 갑자기 5으로 내려버리면 그 사이에 예.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가린 것 때문에 뭐 유리가 깨졌다. 예. 근데 깨진 상태로 테이프를 발라놨더라. 예. 근데 갑자기 테이프를 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천천히 테이프가 떼더라도 유리가 떨어질 올라가지 때 말아야겠죠. 근데 지금보다 적어도. 그죠? 물론 올라가지 당연히 올라가지 말아야죠. 예.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하향 평준화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 이게 테이프를 붙여놓은 유리를 떼기 전에 예. 어떻게 하면 이게 가루가 나서 사람 안 예. 다치게 할 거냐 천천히 떼면서 그게 붙여야 되니 저는 유리를 안 깨놓고 테이프를 붙여놓고 하면 그걸 바로 잡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전 정권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떤 괴멸적 타격을 받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아니, 보면 예. 문재인 정권은 잘했다 그러던데요. 대통령 마지막까지 다 잘했다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그들끼리 평가는 차치하고 제가 보기에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이 굉장히 정권에 타격을 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 보기에. 평가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새 정권이 들어와서 그래도 그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다 올려놨다가 약간 이제 꺼지고 있었는데 다시 들썩거리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기대가 예.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런 기대 심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펼칠 수 없잖아요. 결국 예. 목표는 뭐냐? 공약의 실천이 목표라는 게 아니고 예.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가 실현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책의 목표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 새 정부의 목표는 하향 평준화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 가격에? 그래 갔지. 하향 안정화겠죠. 하향 안정화. 평준화라는 하향 안정화. 그래 갔죠. 그 목표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요. 그렇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집값이 감당이 안 돼요. 반드시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 하향 그거는 안정화. 해야 되는데요. 예. 너무 집값을 높여놔서 예. 당장 뭐 남의 집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집 아이도 결혼식 때가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하여튼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향하되 안정화. 그것이 시장에 충격을 덜 주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안정화시켜 나가야 된다.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큰일 예, 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부총리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것을 표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응가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데 하잖아요. 지금 그 시장 신호가 뭐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좀 교란된 신호 때문에 들썩거린다 이런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뭐냐면 뭐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들썩들썩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 있다는 거는 집권 여당하고 행정부랑 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분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 저도 그렇게 신중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없습니다. 예. 뭐 워낙 많이 질문하시고 대표님 이제 뭐 원내대표 그만두시고 시간이 많으시다니까 자주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 하여튼 공부하시다가 있는 있으면 자주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방하고 끝나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왜냐하면 네. 당내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